뭘 했는가 하니 한신을 못 알아봤어요. 첫째가 항우진에 있을 적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평을 못 알아봤어요. 그 진평 한신이 다 항우 밑에 있다 유방진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 애들을 알아서 썼으면은 항우가 천하를 제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신이 가고 진평이 가고 인제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도 그런 사람을 잡을 생각을 안 했던 게 힘은 제가 세상 제일이고 머리는 범죄한테 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항우는. 근데 유방은 아유 난 집안도 개판이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유방이 똑똑했던 게 내가 이렇게 없으니까 이거를 나 대신 가진 놈을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유방이 속보를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죠. 딱.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우는 주제 파악을 못한 거고 유방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머리에 들은 건 없었어도 유방이 딱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신이 항우 밑에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유방진을 찾아가서 항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항우 유방 둘밖에 없었으니까 항복을 했는데 유방도 한신을 못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겸참장교로 그 비슷한 거죠. 항우진에 있던 거랑. 한신이 한심하긴 했지만 이제 또 갈 데가 없는 거야. 항우 아니면 유방 둘 중에 하나니까. 에이 그래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술을 먹다 상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얘는 한 중2쯤 되는데 소령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술 먹고 열받은 길에 친구들하고 때려 죽였어요. 상관을. 그러면 군대에서 상관을 때려 죽이면 그거는 하극상인데서 몽땅 차명이에요. 14명이 거기에 관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체포돼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지고 13명이 차명을 당했어요. 목이 다 잘렸죠. 마지막에 이제 14번째 한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신 차례가 돼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한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방 장군께서는 천하를 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째서 장사를 죽입니까? 하는데 그때 그 하우영이라고 마차의 달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두고 딱 보니까 허우대도 좋고 인상도 괜찮은데 기회가 있어서 저기 쓸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살려줘가지고 소하 밑에 소하가 그때 이제 말하자면 군수사령관이에요. 소하 밑에 이제 그 병참장교를 집어넣어서 병참장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참 세상의 운이라는 게 세상의 운명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한신을 소하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방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한중 땅에서 한왕을 하려면은 나라도 충분하지만 소한 얘기가 천하를 쟁취하려면 한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처음에 한신을 봤을 때도 시원치 않았는데 지금 병참이 장교를 하고 있는 애를 대장군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위를. 그러니까 유방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걔를 뭘 볼 게 있다고 참모총장을 시키냐 하니까 소하가 꼭 한신을 시켜야 천하를 쟁취하고 저 사람이 정말 인물이다. 소하가 한신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에이 그럼 대장군을 시키지 뭐. 소하가 하도 우기니까 유방이. 그랬더니 소하가 또 얘기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위를 벼랑간 어느 날 참모총장을 시키면은 다른 놈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위에 저희 영관급 장군급들이 줄을 섰는데 지 밑에 새감했던 놈이 어느 날 벼랑간 참모총장이 되면 그게 시가 막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단을 쌓고 죄를 지내가지고 정식으로 대장군 인수를 한신한테 주라고. 소하가 또 이런 거예요. 그 소하가 하도 그런데 사실 그 유방보다는 소하가 훨씬 나네요. 둘 다가 그 고향 불알 친구인데 유방이 맨 처음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장 있죠. 정장이 된 것도 소하가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소하는 그 현에서 아전 중에서 높은 사람이고 유방은 완전히 백수건달이 돼서 얘는 밥도 못 먹는 애를 유방이 소하가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초안전쟁 할 적에도 한나라의 군량과 보충병은 다 소하가 한중에서 뽑아서 보내줬어요. 그만큼 소하공이 뛰어나가지고 서한 삼걸 이러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한이죠. 전한을 서한이라고 그러는 게 전한의 수도가 장안이고 그 서쪽에 있어서 서한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동한, 후한이는 동한이라고 불러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낙양이 수도가 돼가지고 낙양이 장안보다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라고 불러요. 서한 삼거리라는 게 바로 그 장량, 한신, 소화 이 세 사람이에요. 소화가 그만큼 중국을 한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소화고,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유방이 가장 그 말하자면 존중을 할까, 뭐 좀 꺼려할까, 뭐 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할까 하는 게 딱 소화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그러니까 유방이 아유 그럼 그렇게 하지 해서 한신을 대군에 임명을 한 거예요. 참모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유전이라는 게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신이 나중에 유방을 도와서 한 제국을 세우고 초왕이 됐잖아요. 초나라 왕이. 초나라 왕으로 봉함을 받았는데, 한신이 항우의 장군인 종림회라고 있어요. 항우 밑에 쓸만한 장군은 계포하고 종림회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종림회인데, 그 종림회가 한신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을 한 거예요. 항우가 망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한신 수하 중에 어떤 놈이 종림회가 한신 밑에 와 있는 걸 보고 그걸 유방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옛날 그 항우의 밑에 있던 종림회가 지금 한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림회 때문에 초한전쟁 겪는 동안에 유방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한신한테 연락해서 종림회를 잡아서 올려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한신이 그동안에 종림회하고 의기가 투합을 해가지고 안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방이 그걸 그 소리 듣고 보내는데 안 보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저 망할 자식을 진짜 박살을 내 하는데 옆에서 이 진평이 말린 거예요. 아니 폐하께서는 한신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100번 없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지가. 그래서 진평이 꾀를 냈어요. 그러지 마시고 싸우면 안 되니까 초나라 쪽으로 순행을 나간다고 하고, 순행을 나가면 제후들이 영접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때 영접을 하면 그때 잡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신이 장장 같은 지혜를 갖지 못한 거는 10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건 군을 통솔하는 용병이고, 지혜를 갖지 못한 거는 딱 유방이 잡으러 나왔을 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신.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하다가 황제가 순행을 나오는데 제후가 나가서 그걸 받들지 않으면 정말 반역의 다음과 죄를 덮어쓰게 생겼으니까 나갔다가 딱 잡힌 거죠. 볼 거 없죠 뭐. 혼자 나가 잡히면 그건 뭐 힘 좋은 병사 한 명만 시켜도 잡으니까. 그래서 차코를 채워가지고 장안으로 압송을 한 거예요. 죄수에 태워가지고 한신을. 한나라 왕인데. 그래가지고 장안에 갔는데 사실 근데 이제 갈 적에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운몽택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택지예요. 운몽택의 순수를 나왔을 적에 한신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무서워서 한신이 두렵죠. 그래가지고 종림회를 죽여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종림회가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처형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종림회 목을 가지고 왔는데 유방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종림회를 말하자면 잡아서 병사로 압송을 할 때 말을 안 듣더니 내가 나오니까 그래 목을 이제 들고 왔니? 그래가지고 한신을 잡아가지고 장안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저거 조사해보니까 사실 반란을 일으킨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신이 나중에 죽을 적에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 소화가 꾀를 내 죽였어요. 한신을 발탁한 사람이 소화고 한신을 발탁한 사람이 소화고 한신을 죽인 사람이 소화예요. 참 운명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사에 잡혀가서 이제 그 이것저것 차차히 조사해 보니까 반란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한신이. 그래서 한신을 사면해 주되 그 대신에 초왕에서 회음 후로 강등을 했어요. 근데 그 회음 후라는 거하고 초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요, 경기도 도지사가 동네 이장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초나라 왕이라는 건 관할하는 지역이 남한의 몇 배예요. 옛날에 그 오나라 월나라 그 5월 전쟁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초나라예요. 초나라가 그걸 전부 다 합병을 해가지고 다 초나라 땅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한 면적을 한신이 지배를 했대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뺏고 후라는 건 뭔가 89개 현을 초나라가 관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현령을 맞춘 거예요. 군권을 다 뺏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신이 부끄러워서 출입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 왕이 됐다 벼랑간 그게 동네 이장이 됐으니.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신이 결국 국경의 진이라는 배나라 승상하고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밀고 때문에 결국 또 밀고죠. 한신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한신을 또 어떻게 하는가. 한신이 말하자면 개국공 중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한신이에요. 저 한신을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유방이 아까 얘기한 진해라는 사람의 반란은 진압하러 나가 있을 때였고 여후가 궁에 남아 있을 때요. 그때 바로 소아가 그 한신을 대장군으로 추천했던 소아가 여치한테 계책을 낸 거예요. 유방이 국경의 진해 반란을 진희 반란을 진압했다고 하고 그 축하연을 대궐에서 연다고 하면서 한신을 부르자 이 말이에요. 축하연에 참석하라고. 소아가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 하고서 한신을 들어내니까 한신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감을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 자기하고 손잡고 같이 반란을 일으키려던 진희가 이미 유방한테 토벌을 당하고 나하고 진희하고 손잡은 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겠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궁으로 들어갔다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뭐 얘기할 거 없죠. 삼족이 멸문을 당하고 한신은 온몸이 고기에 육젖으로 다져져가지고 젖을 담가서 각 제후들한테 돌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준 게 한신이에요. 근데 한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짱이 없고 사람이 한신 죽은 이유가 그래요. 지혜도 없고 배짱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잘한 건 용병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배짱이 있었으면은 중국 천하를 자기 발 아래 두었을 사람. 왜냐하면은 한신이 하북을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게 다 평정을 했어요. 평정을 했을 적에 한신 밑에 괴통이라는 모사가 있었어요. 그 모사가 제왕이 돼가지고 한신이 제왕이 돼가지고 베푼 연회 자리에 나가서 연회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이러고자 한신. 그러니까 한신이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둘이 술 잘 마시고 끝난 다음에 따로 밀담을 나눈 거예요. 그때 괴통이 얘기한 것이 시기가 제갈량이 유비한테 천하 3분지계를 얘기한 것보다 딱 400년 전에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초나라고 한나라고 천하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어느 놈이 이길지 모른다 이 말이야. 두 호랭이가 싸우면 둘 중에 하나 다칠 때니까 제왕께서는 여기 그냥 계시다가 천하를 3분하자 이 말이야. 초왕, 한왕, 셋 이렇게 나누면은 균형이 안 깨지고 구경을 하고 계시다가 둘이 싸워서 한 놈이 박살나면 나머지 박살내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십시오.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신이 그래 생각 좀 해보지 하고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괴통이 쫓아다가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한신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한왕을 배반할 수가 없다. 내가 중이었을 적에 나를 데려다가 대장군을 시켜줬고 내가 외출할 땐 자기 수레를 내줬고 자기 음식을 나한테 나눠줬는데 그걸 어떻게 배반하냐. 그런 잔정 때문에 천하를 놓친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삼족이 멸문당하고 온몸이 난도질 당해가고 저투로 담가져서 그게 무슨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신이 죽었어요. 한신이 죽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가 팽월 차례. 팽월이 양왕인데 그 팽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야. 아마 그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 서한상걸 아까 얘기한 소하, 장량, 한신 빼고 그 다음에가 팽월이에요. 하여간 그 팽월 때문에 항우가 원래 그 팽월이 좀도둑 출신이고요. 출신이 좀도둑이다 생긴 것이 너무나 못생겼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딱 반만 떨어지는 얼굴 있죠. 이렇게 얼굴이 축 처진다, 눈이 꼭 감은 것 같고, 네, 콧구멍은 이렇게 벌렁 뒤집혔고 해서 이게 보면 아주 밥맛이 없게 생겼어요, 인간이. 거기다가 출신이 또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하우를 찾아갔는데 하우가 딱 보니까 아우 정말 밥맛 없이 생긴 데다가 뭐 했어 하니까 에이 그냥 동네에서 조금 그냥 없으면 남의 거 조금씩 빌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쟤 그냥 어떻게 밥이나 먹여다 데려갔어. 딱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팽월이요 감정이 딱 상한 거예요. 팽월이 능력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거를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걸 보고 속으로 원한을 푸는 거죠. 그리고 유방진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큰 활약을 했는 거 아니? 항우가 유방하고 싸우기만 하면 항우 뒤에서 굴량로를 차단해. 뭐에 싸울 거 아니에요? 싸움만 하면 이 사람이 뒤에서 굴량로를 차단을 해요. 게릴라전을 피는 거죠. 게릴라전의 대가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항우가. 그러니까 항우는 그 바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신 놓치고 진평 놓치고 팽월 놓치고 범증만 안 듣고 나만 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잘난 맛. 그래서 항우가 유방하고 깨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팽월이에요. 결정적으로 유방한테 결정타를 가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딱 꼬리 잡고 땡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돌아다 보고 그럼 치우다 보면 이 자식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 자식은 또 밥을 먹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팽월이 걔도 또 밀고 당한 거죠. 팽월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그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잡아왔죠. 잡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뭐 이 자식이 마음속으로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공인도 있는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청나라 그 유비 있던 데죠. 성도 그쪽으로 그 당시에는 뭐 거기 사람 못 살 때니까 그리 유배를 보내죠. 유배 귀향을 보냈죠. 그래서 팽월이 이제 할 수 없이 왕자리에서 내쫓겨서 이제 터덕터덕 귀향을 가는데 해필 가다가 여후를 만난 거예요. 여후가 어디 갔다 오다가 팽월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팽월이 잘됐다 싶어갖고 여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무 죄도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좀 귀향을 가는데 황후께서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제가 고향에 가서 살도록이나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해드릴게. 나랑 그럼 같이 도로 경사로 가자 해서 이제 귀향길에서 도로 돌려간 거예요. 그리고 요 악독한 여치가 딱 경사에 도착하는데 유방한테 당신 미쳤어? 아니 쟤 저렇게 저런 양아치를 갖다가 거기다 혼자 놔두면 제가 언제 새를 키워서 내 믿지 모르는데 쟤를 왜 거기 보내? 당장 죽여. 그래서 죽여가지고 또 칼질을 해가지고 토막을 다 내서 그걸 갖다 썩지 말라고 젖을 담가서 제후단한테 쭉 돌렸어요. 또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영포예요. 영포가 보니까 지난달엔 한신 고기가 왔는데 이번 달에는 팽월 고기가 왔다. 딱 감 잡은 게 이게 내 차례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공을 세운 사람은 팽월하고 영포예요. 영포가 항우 밑에 있다. 그 사람도 유방한테 항복을 했는데 항우 다음으로 용맹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영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경포라고 불렀는데 이마에다 그 죄를 져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도둑놈 출신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이마에 먹물을 떴어요. 그걸 경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래서 영포를 경포라고도 부르는데 영포가 어렸을 적에 관상을 봤어요. 근데 관상쟁이가 영포 얼굴을 딱 들여다보더니 당신은 나중에 이마에 문신을 할 사람인데 문신하고 나면 왕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문신을 하고 나야 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산 능의 이제 인구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건달들하고 사귀다가 죄를 져가지고 거기서 또 죄를 져가지고 이마에 먹물을 뜬 거예요. 그 먹물을 뜰 때 그 엄청 아프거든요. 그때 뭐 마취제도 없을 때니까 그냥 생사를 뜨니까 엄청 아픈데 이제 영포는 싱글싱글 웃은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왕이 되니까. 그 떴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영포가 이제 경포를 불렸는데 그 경포가 이제 항우 밑으로 들어가서 초한 전쟁 때 거의 이 사람이 언제나 선봉했었어요. 가장 용맹이 뛰어나고 지난번에 그
진나라의 그 명장 장한 군대의 항복을 항우가 받았을 적에 그 밑에 있던 병사 20만 명 묻어 죽인 지휘자가 영포예요. 그러니까 얘도 항우와 비슷한 애예요. 힘만 좋고 머리는 없고 잔인하고 이런 애. 그런데 얘가 딱 보니까 한신고기가 지난달에 왔고 이번 달에가 평화롭게 또한 다음 달은 내고기겠구나. 이게 딱 감 잡은 거야. 그리고 딱 속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싸움은 지금 이미 항우도 없고 내가 무서워하는 놈은 한신평은 둘밖에 없는데 얘들이 다 죽었는데 날 당한 놈이 이제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건 진짜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참 이상한 게요. 진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한왕 신이 반란을 일으키고 영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머지는 반란을 일으킬 거다 해서 잡혀준 거고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유방이 초안전쟁 때는 항우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싸움만 하면 깨진 인간이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버렸어요 반란을.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초안전쟁 4년 동안은 항우하고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인간이 이제는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천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무도 다시 그런 혼란이 오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반란군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우하고 유방하고 붙을 땐 어떤 놈이 이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서 이놈부터 저놈부터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유방으로 천하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란이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 전에 붙였던 옛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3천만 명이 650만 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유민들이 일본하고 한반도로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지금 한반도 신라는 한반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외놈들하고 셋이 합쳐서 만든 나라가 신라예요. 그 삼국사에 보면요. 고조선 유민, 요동 사람들이죠. 맥족이에요. 한반도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족이죠. 이 사람들이 바레만을 건너 배 타고 건너가지고 한반도에 엄청난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신라를 일으킨 바탕이 된 사람들. 그때 왠가 하면 나라를 일으킬 만큼 한반도 안에는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냥 다 동네 무슨 뭐 족장, 부장 이런 거나 있었지 나라 비슷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한신 죽고 팽월 죽고 영포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통치했던 나라는 국가에서 이제 몰수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이 한나라가 중국사에서 그 위대한 제국이 된 이유가 수명이 길어서 물론 존속을 400년이나 했지만 북방의 그 흉노가 기원전 3세기 초반부터 일어났는데 흉노라는 거는 터키하고 몽골족이 되게 혼혈로 봐요. 그런데 초장에는 기원전 그러니까 205년 뭐 10년 요때 3세기 후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원 민족들이 통합을 한 거예요. 이 초원 민족들이요. 통합을 안 했을 적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초원 민족들은 통합이 잘 안 돼요. 각각 시족이 나눠가지고 맨날 지끼리 싸우고 초지 때문에. 그런데 이 초원 민족이 농경 민족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초원이랜데 혹시 몽골 가보신 텔레비에서 보신 산이 없고요. 나무가 없고요. 바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지평선밖에 없어요. 지평선. 그리고 풀이 허리 이상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먹고 살아요? 농사가 안 돼요. 바다에서 엄청 떨어가지고 몇천 킬로 떨어져가지고요. 여름에는 섭씨 40도, 50도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영하 40도씩 내려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딴 거 하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있는 거라고는 양, 소, 말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생산을 못해요. 곡물도 하나도 생산이 안 되고 물이 없어요. 첫째가 비가 안 오고 곡물도 생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없고요. 옷가게도 없고요. 방직 공장도 없고 염색소도 없고 바느질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걔네들이 있는 거라고는 양고기, 말고기, 양가죽,
소가죽, 말젓, 양젓 이게 다예요. 그거를 조상 대대로 먹고 살고 길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필요한 게 도구예요. 도구. 생활 도구. 스테인리스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칼, 망치, 벤치.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사, 못, 송곳. 거기다가 바지. 제 바지 보셨죠? 나잖아. 바지, 티셔츠, 잠바.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초원이 잘 나간다는 게 뭔가 하면 가뭄이 안 들고 가축이 잘 자랄 때 가축을 주거나 말을 팔거나 티스를 팔거나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물물교환으로 국경에서 바꾸는데 지후가 가뭄이 들거나 엄청난 추위 가서 가축이 얼어 죽고 먹을 게 없게 되면 먹을 건 딱 남쪽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상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게 가뭄이라는 게 꼭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요. 그럼 물이 없어요. 원래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는데 촌이라는 데가. 그러면 가축들이 다 죽어 자빠져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가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기 전에 약탈하러 내려오는 게 농경지대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유목민족들은 몽골 같은 경우죠. 중국을 지배하고 러시아를 지배하고 중아시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몽골이. 그 사람들은 농경지역을 점령을 해서 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경민족들은 유목민족 사는데 정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놈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살아.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쌀만 먹고 국 끓이고 이래야 먹고 사는데 거긴 쌀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침략은 유목민족 쪽에서 하게 돼 있지 농경민족은 침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거기 가봐야 뺏어올 것도 없고. 그래서 북쪽에 흉노나 오랑캐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대대로 몇백 년 몇천 년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 동화돼서 딱 이제 한민족이 되고 말았지만 옛날에 이제 흉노, 북적, 동이, 남만, 서육 이렇게 나눠졌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농경민족을 침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통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불이 그 지적으로 나눠지고 힘을 못 써요. 근데 어떤 그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게 목특선호예요. 그게 나와서 자기네 그 시족들을 통합을 하면은 딱 징기스칸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농경지대에서는요 말이 안 돼요. 말은 초원에서 길러야 말이 돼요. 농경지대에서는 말이 안 돼요. 초원이 없어서 말이 뛰어다닐 때도 없고. 그래서 첫째 기병을 기르려면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경민족을 말을 잘 타도록 가리켜서 전사를 기르려면요 최소한도 5년 10년 걸려요. 아니 말을 생전 처음 보는 놈한테 뛰어난 기병을 만들려면 옛날에 등자도 없을 적에 5년 10년 안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유목민족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요. 3살 때. 그리고 살아면서 말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말전 먹고 양전 먹고 말가죽 뺏겨서 옷 만들고 목 마르면 말 말하자면 요 몸 밑에 피를 갖다가 칼로 톡 잘라가지고 그거 마시고 이러고 자란 애들이에요. 그리고 말 위에서 화장실 갈 때만 내려요. 잠도 거기서 자고 고스톱도 거기서 치고 일생 내내 말 위에서 사는 애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는 데는 다 귀재예요. 싸움만 나면 걔들이 몽땅 기병이에요. 그게 훈련 하나도 안 시키고 여기서는 5년 10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울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나라가 유방이 있을 때부터 붙기만 하면 깨지니까 뭐 당할 수가 있을지 일단 한나라는 보병이에요. 보병하고 기병하고 무슨 싸움이 돼요. 말 한 마리가 무게가 400~500kg인데 속도가 60~70km에 달리는 속도가 그런 덩어리가 앞에 새까맣게 달려오면요 싸움을 한다고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나라도 대략 한 70년 80년 동안을 흉노를 형님으로 모시고 매년 공주를 보내고 막대한 비단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샀던 거예요. 그랬다가 오제 한무제 때 기원전 130년서부터 그 문경지치라고 3대 4대 황제가 문제 경제인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명군들이에요. 천하를 쥐도록 놔뒀더니 인구가 2배로 늘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귤 있잖아요. 그게 다 썩을 정도여서 돈을 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무제가 기병을 양성하고 말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흉노를 제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